별표 제목. 제1부 침묵의 암살자. 맛있는 과일이 독약이 될 때 별표. 맛있어서, 시원해서,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셨겠지만 바로 그 달콤한 과일이 매일 여러분의 두 콩팥을 녹여내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년 여름이 되면 응급실에는 호흡곤란, 부정맥, 심지어 심정지 상태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낯선 독극물이 아니라 식탁 위에 예쁘게 깎아 놓은 과일 접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입니다. 한국 어르신 10명 중 9명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챙겨 먹는 이 시한폭탄 같은 과일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병원의 수익이 아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현실이지만 병원은 환자가 아파야, 투석기가 돌아가야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저의 진심 어린 바람은 여러분이 차가운 병상 위가 아닌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절대 먹어서는 안 될 블랙리스트 과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60세 이후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생물학적인 대공황을 겪습니다. 신진대사가 급격히 떨어지고 무엇보다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유, GFR, 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50에서 60년 동안 한 번도 갈아 끼우지 않고 쓴 정수기 필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는 녹슬고 구멍은 찌꺼기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이런 예민한 상태에서 젊을 때처럼 칼륨이 많은 과일을 무턱대고 드신다면 그건 몸속에 원자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칼륨은 필수 영양소지만 망가진 콩팥에는 사신, 과도 같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건강하다고 자만하며 수박이나 참외를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지금 냉장고에 다음 4가지 과일이 있다면 당장 꺼내서 버리시거나 최소한 어르신들은 절대 드시지 못하게 하십시오. 별표 첫 번째로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인 과일은 바로 참외 또는 멜론입니다. 별표. 여름철 국민 과일인 참외는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과 같습니다. 참외 한 개에는 무려 450mg에서 600m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쉽게 배출하지만 나이가 들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콩팥은 이 칼륨 폭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칼륨이 혈액 속에 독처럼 쌓이는 고칼륨 혈증, 하이퍼컬리미어, 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입술 주변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다가 예고도 없이 심장의 전기 신호를 교란시켜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심장이 멈추는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와 긴급 투석을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별표 두 번째 금기 과일은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키위입니다. 별표.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갈색 껍질 속에는 무시무시한 칼륨 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키위 100g당 칼륨이 30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키위를 먹을 때 한 개만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2~3개씩 깎아서 드시죠. 콩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진 분이 키위를 이렇게 드시면 콩팥은 과부하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등입니다. 이 약들은 체내에 칼륨을 가두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키위까지 드시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치사량까지 치솟아 혈관과 콩팥 조직을 동시에 파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별표 세 번째 암살자는 시원한 가면을 쓴 수박입니다. 별표. 수박은 물이 많으니 콩팥 청소에 좋지 않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나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수박은 물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 댐의 균열이 간 상태, 신장 기능 저하에서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댐이 무너집니다. 콩팥이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해 온몸에 물이 차오르는 체액과다, 플루이드 오버로드 상태가 됩니다. 이 물은 결국 폐로 넘쳐들어가 폐부종을 일으킵니다. 자다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깨거나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바로 수박 한 조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별표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노렌지와 모렌지 주스입니다. 별표. 특히 건강을 위해 오렌지를 갈아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즙으로 내면 흡수를 늦춰주는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당분과 칼륨만 농축됩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보통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갑니다. 이걸 마시는 순간 오렌지 4개 분량의 칼륨이 단 몇 초 만에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는 콩팥세포를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게다가 농축된 과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가뜩이나 미세한 콩팥의 혈관, 사구체를 막아버립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투석실로 가는 지름길, 즉 신부전 말기 합병증을 가속화시키는 최악의 음료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참외, 키위, 수박, 오렌지를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 과일들을 식단에서 빼는 것이야말로 멈춰가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 맛있게 먹으면서 죽어가는 콩팥도 살릴 수 있는 과일은 없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연은 공평합니다. 암살자 같은 과일이 있는 반면 망가진 콩팥 세포를 재생시키고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기적의 과일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죽어가는 신장을 되살릴 4가지 천연 해독제 과일과 그것을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의 경고를 듣고 냉장고에서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를 모두 치우셨다면 지금쯤 텅 빈 냉장고 앞에 서서 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는 뭘 먹어야 하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혁명이 시작되는 기회의 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자연이 준 보석들로 채울 것입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마치 천연 투석기처럼 작용하여 죽어가는 콩팥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과일들은 사구체 여과유, GFR을 높이고 오염된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줄 특효약입니다. 이 식단의 위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 환자였던 68세 박성훈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성훈님이 처음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는 만성 신부전 3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치솟아 대학병원에서 곧 투석을 준비하라는 경고까지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독소가 쌓여 얼굴은 흑빛이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는 제 처방을 믿고 따랐습니다. 칼륨이 많은 과일을 싹 끊고 대신 이 4가지 구세주 과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3개월 뒤 박성훈님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위험 수준에서 안정권으로 떨어졌고 붓기가 싹 빠져 예전엔 꿈도 못 꾸던 가벼운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박성훈님의 식탁엔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지금 펜을 꺼내 적으시고 오늘 당장 냉장고 문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장 회복을 위한 골드 스탠다드,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가 달아서 혹은 붉은 색소 때문에 나쁘지 않을까 오해하시지만 사실 딸기는 신장 환자에게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델라그산, 엘라직 애시드이라는 황금 성분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혹사당해 산화되고 녹슨 여러분의 콩팥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라그산은 마치 최고급 녹방지 페인트처럼 작용합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콩팥 세포가 부식되고 사멸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염증 수치, CRP가 30% 이상 낮았고 이는 곧 사구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대폭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칼륨 함량입니다. 딸기는 100g당 칼륨이 약 150mg으로 아주 이상적인 수준입니다. 즉, 칼륨 걱정 없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90%의 사람들이 딸기를 먹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바로 꼭지를 칼로 자른 뒤에 씻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지를 떼고 물에 씻으면 비타민C가 씻겨나가고 잘린 단면으로 잔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꼭지가 달린 채로 씻고 드시기 직전에 떼어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딸기 7에서 10알이면 콩팥 필터를 보수하기에 완벽한 양입니다. 두 번째로 콩팥 시스템의 배관공,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고기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드신 적이 있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 브로밀레인이라는 강력한 천연 단백질분해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칼륨만큼 무서운 적은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 요소, 크레아티닌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찌꺼기를 걸러내지 못해 사구체가 막히고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때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은 마치 배수구 뚫는 세제처럼 작용합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단백질 찌꺼기를 잘게 부수어 콩팥이 소변으로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부어오른 콩팥 조직을 가라앉힙니다. 기쁜 소식은 파인애플이 달콤하지만 칼륨은 바나나의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단,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의 진짜 약효는 부드러운 과육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버리는 딱딱한 가운데 심지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를 버리지 마십시오. 얇게 썰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콩팥에는 으뜸입니다. 그리고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 금물입니다. 설탕물에 절인 통조림은 혈당 폭탄이 되어 여러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 생과일, 그것도 심지까지 드십시오. 세 번째, 콩팥을 지키는 다이아몬드, 바로 체리입니다. 통풍 환자라면 체리가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콩팥에도 좋을까요? 통풍과 신장병은 악마의 단짝입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뾰족한 요산 결정이 되어 콩팥 조직을 찌르고 상처를 냅니다. 체리 속의 만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은 이 요산을 잡는 킬러입니다. 이 성분들은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요산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체리 섭취는 통풍 발작 위험을 35%나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는 곧 콩팥에 가해지는 요산 공격을 막아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체리는 혈당 지수, GI, 가 20밖에 되지 않아 당뇨병성 신장 질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은 체리의 천연 멜라토닌 성분이 숙면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잠을 깊이 자야 콩팥 세포가 재생됩니다. 색이 검붉을수록 약효가 좋습니다. 하루 10에서 15알,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다음 검사 수치에서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소박하지만 강력한 힘. 바로 배입니다. 일부에서 저는 수박을 망가진 댐에 쏟아부은 홍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다릅니다. 배는 유능한 수리 공학자입니다. 배에도 수분이 많지만 여기에는 수박에는 없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혈관과 장내에서 거대한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과 독소를 흡착하여 부드럽게 몸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수박처럼 콩팥에 물을 들이붓는 게 아니라 막힌 수로를 뚫어 소변이 잘 흐르게 돕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또한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약물 등으로 인해 콩팥에 쌓인 열독을 식혀줍니다. 배를 드실 때의 황금률, 껍질을 깎지 마십시오.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나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치아가 약하시다면 얇게 점이거나 껍질째 끓여서 배숙이나 차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반개 정도면 소변색이 맑아지고 붓기가 빠지는 것을 일주일 안에 느끼실 겁니다. 딸기, 녹 방지 방패, 파인애플, 단백질 배관공, 체리, 요산 킬러, 그리고 배, 독소 스펀지.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구출할 슈퍼히어로 군단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에게 2번째 기회를 주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박성훈 할아버님이 투석기 대신 등산 지팡이를 잡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냉정한 진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불로초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약이 됩니다. 딸기가 좋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한 번에 많이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 과일들이 진짜 약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별표 섭취 골든타임 별표과 별표 안전 용량 별표이라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못 맞추면 밤새 콩팥이 야근을 하게 되고 음식 궁합을 틀리면 오히려 결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상세한 생존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몇 시에 먹어야 하는지, 몇 개를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어겨선 안 될 식탁 위의 철칙들을 공개합니다.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다음 내용이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냉장고 속 시한폭탄 같았던 수박, 오렌지, 키위, 참외를 과감히 버리고 그 자리에 구세주인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의 명단이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어지는 몇 분간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의학계에는 잔혹한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별표 용량이 독을 만든다. 더 도스 메이크스 더 포이전. 별표는 것입니다. 천하의 산삼도 잘못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듯이 방금 말씀드린 4가지 기적의 과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타이밍이 틀리거나 양이 넘치거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이 과일들은 돌변하여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한 별표 5가지 생존 골든룰 별표를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들은 수천 명의 환자를 투석의 공포에서 구해낸 비결입니다. 제1원칙,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왜 60세가 넘으면 콩팥이 약해질까요? 신체 리듬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 과일은 금, 김, 이고, 저녁 과일은 독, 이다. 이 4가지 과일을 먹기에 가장 완벽한 시간은 아침 식사 1시간 후입니다. 왜 이때일까요? 아침 식사 후에는 소화기와 신진대사가 최고조에 달하며 콩팥의 사구체 여과율이 하루 중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 과일을 드셔야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은 흡수하고
칼륨과 당분은 콩팥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 섭취를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밤은 콩팥도 손상된 네프론, 여과 단위를 복구하기 위해 쉬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을 드시면 콩팥은 야근을 강요받게 되고 수분과 당분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는 야간 빈뇨와 불면증을 부르고 다음 날 아침 눈과 손발이 퉁퉁 붓는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냉장고 문을 잠그십시오. 콩팥도 잠을 자야 합니다. 제2원칙, 마법의 숫자 D100분을 지키십시오. 딸기가 좋다는 말에 한 바구니씩 사다 드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무리 칼륨이 적어도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과식은 결국 고칼륨 혈증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절대 안전선은 하루 총량 200g입니다. 쉽게 말해 종이컵 1컵 분량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해드립니다. 딸기라면 7에서 10알, 파인애플은 얇게 썬 2쪽, 심지 포함, 체리는 10알, 배는 반 개가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양을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 식후의 반, 점심 식후의 반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드셔야 혈당과 칼륨이 급격히 튀어오르는 것을 막고 콩팥이 마치 잔잔한 시냇물처럼 평온하게 혈액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제3원칙, 입안에서 마시는 상태로 만드십시오. 소화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위장이 아니라 입입니다. 침 속에 있는 다밀라아제 효소가 당분과 탄수화물을 1차로 분해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위장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과육을 대충 씹어 넘기면 위장은 그것을 소화시키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피를 끌어다 씁니다. 그러면 콩팥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는 신장 허혈 상태가 발생해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러므로 불변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과일 한 조각당 최소 30번 이상 씹으십시오. 입안에서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져 물이 될 때까지 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위장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브로멜라인이나 엘라그산 같은 귀한 성분들이 입안 점막에서부터 흡수되어 콩팥으로 빠르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4원칙, 죽음의 칵테일 우유와 과일의 조합을 피하십시오. 건강을 생각해서 딸기 우유나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 환자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과일의 유기산 및 옥살산, 수산, 이 우유의 칼슘, 단백질과 만나면 뱃속에서 뭉쳐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돌멩이가 됩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은 소화불량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콩팥에 쌓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약해진 콩팥에 결석까지 생긴다면 그것은 급성 신부전으로 가는 직행열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과일은 과일대로, 우유는 우유대로 따로 드셔야 합니다. 최소 한두 시간의 간격을 두십시오. 맛있는 스무디 한 잔 때문에 내 몸에 돌을 쌓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제5원칙, 약물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2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중 하나는 드시고 계실 겁니다. 과일의 특정 성분, 특히 산도가 높은 과일은 간의 대사효소, CYP450 등에 영향을 주어 약물 농도를 멋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바로 과일을 드시면 약효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약의 독성이 몇 배로 증폭되어 간과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은 간단합니다. 별표 2시간 격리 별표입니다. 약을 드셨다면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시고, 과일을 드셨다면 2시간 뒤에 약을 드십시오. 이 2시간의 간격은 여러분의 콩팥을 약물 중독으로부터 지키는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이 5가지 원칙, 타이밍, 정량 200g, 30번 씹기, 우유와 분리, 약물과 2시간 간격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가장 강력한 콩팥 보호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성훈 할아버님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단순히 과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규율을 군인처럼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3.5, 중증 신부전에서 1.2,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데는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가 도대체 무슨 산삼을 드셨냐고 놀라 물었을 때 박 할아버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 명약은 시장에서 파는 과일과 식탁 위에서의 규율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독소를 끊고 올바른 원료를 넣어주면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 신부전 말기, 4기, 5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셨다면 제가 말씀드린 좋은 과일조차도 섭취를 극도로 제한하거나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콩팥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서 아주 적은 양의 칼륨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과일을 먹고 입술이 떨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독이 되는 수박을 버리고 약이 되는 배를 선택한 것은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입의 즐거움보다 깐깐한 원칙을 선택한 것은 품위 있는 노후를 선택한 것입니다.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다리로 건강하게 여행 다니며 손주를 안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권은 의사가 아닌 오늘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중한 비밀을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신장병은 증상 없이 다가오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내일 누군가의 콩팥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구독, 별표과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별표 나는 내 콩팥을 지키겠다, 별표라고 굳은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병원 냄새나는 병실이 아닌 향긋한 과일 향기 속에서 평생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신장내과 전문의 강민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